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라는 항목에 640조 41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기의 차임 차임 연체액이 이기의 차임액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의 차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법정 해지권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냐? 토지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목적물을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제공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 그럼 목적물에는 동산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는 건물도 있고 공작물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등의 소유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축의 목적 아니면 나무를 키우는 목적 등 아니면 염전의 목적 등 다양한 형태,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다양해 목적물이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폭넓습니다. 근데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에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경우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경우와 그리고 토지의 임대차지만 단서가 있어요. 어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차임 지급의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좀 낯설어요. 낯설지만 그래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또 하나, 차임의 연체액이 이기의 차임액이다. 이 개념은 연속해서 이기의 차임 연체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한 차임의 합산액이 이기운에 달하면 된다. 요거는 아마 기본 강의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연체 차임액이 일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의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640조, 641조는 강행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일기 차임액에 이르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가 임대차 기간의 만료가 아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지된 거라면 부속물 배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부속물 배수 청구와 관련해서 하나의 쟁점입니다. 또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배울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지금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보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특별법이에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는 항상 주택임대차법이 먼저 적용되고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우선 적용돼야 합니다. 민법 임대차 계약 맺고 충돌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예컨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그 특별법 안에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되어 있어요. 거기는 3기예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러한 규정, 차임 지급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이 법 규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건물에는 주택이 포함되니까. 주택도 보면 상가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지급 연체 해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 있으니 거기는 더 강해요. 임차인 보호 규정이 3기예요. 민법상의 규정에는 2기지만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연체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인 경우, 상가 건물은 3기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적용 법리 어떤 구조로 되는지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자,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 임대차법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상에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갱시 거절이나 아니면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했을 때 묵시적 갱신인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종전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해하지 않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사자라면 임차인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가죠? 임대인이 들어갑니다. 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 효력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지 통고입니다. 즉 해지는 의사표시를 한 순간 효력이 발생해요. 하지만 법조문에 따르면 해지의 효력이 일정 기간,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만이 해지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뭐를 한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해지 통고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해지 통고로서 핵심은 당사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상에서. 임대차 계약상,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법정갱신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자, 그걸 하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항의 경우,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의 경우에 전의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누가요? 제3자가 담보 제공하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차임 채무에서 보증했다. 임대인이 지급할 채무에서 보증이 있어요. 근데 법정 갱신이 됐어요. 법정 갱신이 되면 보증의 채무도 계속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제3자가.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만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기억하기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건데 누가? 왜냐면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해지할 수 있는데 누구만 해지할 수 있냐면 임차인만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못해요. 특별법은. 근데 민법상 규정은 당사자 모두 한다는 겁니다. 그 실익이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자,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면 상가 주택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아,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토지 임대차 하는 순간, 아, 이거는 민법상 임대차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구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가 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별도 규정이 있어요. 그럼 별도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맞습니다. 해지 통고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야만이,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3개월이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돼요. 예의 없이 적용이 돼요. 근데 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제외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건물에는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 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법 할 때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합니다. 시험은 또 출제되고 있고요.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정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도 있을 거고, 적용되는 규정은 중요한 거예요. 뭐 대항력, 권리금 회수 기해, 갱신 청구권, 그 다음 차임 연체 회전 다 적용되는데, 묵시적 갱신 조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정한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서울의 같은 경우는 9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서울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0억이다. 그럼 초과하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적용된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원칙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 속의 묵시적 갱신 규정은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보증금이 초과해서 적용 안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이게 맞는 질문.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법 제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서울 같은 경우는 9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이 나올 거예요. 그 경우는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원칙 들어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 경우를 얘기합니다.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민법 639조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된다. 요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결과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보증금 초과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9, 6, 9, 5, 4 이렇게 기본적으로 패턴 외우는데 시험에서는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무체험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가 토지 임대차.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건물 기타의 소유 또는 식무체험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으로서 정리될 내용들이 많아요. 이 계약에 국한해서 인정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토지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상가 주택 임대차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출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일단 토지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 없다. 소유자가 아닌 제3자도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유자는 얘기는 처분 권한이 있고 아니면 소유자부터 처분 권한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처분 권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와 비교하냐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아니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처분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법한 권한이 제3자,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 계약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상가 같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이 그 계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3자가 하더라도 할 수가 있고 민법상 규정에도 처분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걸로 전제에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의무가 아닙니다. 협력이 없으면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응하게 할 채무를 만들려면 당사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임대인은 토지 임차인 요구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가 기재가 돼야만이 채무가 되는 거지. 요거 협력은 그런 채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협력과 임대인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자, 대신에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여담이죠. 아직 시험은 출제는 안 됐어요. 사실상 물권적 청구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요. 판례가. 사실상 물권적 청구. 이건 임대차는 등기를 하더라도 채권이에요. 하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은 마치 물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소위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판시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물권적 청구권처럼 취급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 변동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그런데 왜 이 얘기 출발점이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권은 뭐라고 했죠? 채권이에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하는 원칙이죠? 계약 체결 상대방 임대인에게. 따라서 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 못하는 게 채권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근데 대항력이 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등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 그래서 법조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의무는 아니에요.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협력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낳는 게 뭐냐면 건물 소유 목적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 목적이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전제합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그 중에서도 건물 소유 목적하는 토지 임대차는 잘 보십시오.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래 임차권을 등기해야만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토지 소유자 그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임차권,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임차인이 뭘 한다?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 신축이면 소유권 보존 등기겠죠. 대부분 소유권 보존. 건물 소유 목적이기 때문에 한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임차권. 이 얘기는 비록 토지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 등기로 뭘 본다? 토지 임차권 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토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지만 건물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으로써 토지 임차권 등기가 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토지 임차인은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 즉 토지의 소유자,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뭐냐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꼭 기대해 주십시오. 비록 어떤 경우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다. 토지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어요. 그 임차권이 등기가 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밖에도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했어요. 그런데 뭘 했다?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마치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한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된다. 요 조문 기억해 주십시오. 잘 나올 수 있어요. 헷갈립니다. 암기 안 되면.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패, 썩어서 소용없게 됩니다. 후패란 용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합니다. 후패, 썩어서 소용없다. 대부분 멸실로 나옵니다. 멸실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잇는다. 자, 만료 전에 건물을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간 언제까지요? 만료 전까지만. 그리고 계속 건물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존하는 지상건물 등기에도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출제지문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항상 제가 어떻게 쓰냐면 법조문이 아니면 이론적인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기출이 됐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기출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지상 건물에서 대한 등기에도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조문이 있잖아요. 법조문에 따르면 효력이 있는 걸로 본다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일반적인 이런 내용이에요.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당연히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임차권 등기 없어도 지상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고 지상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법조문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622조. 민법 622조 2 제1항은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요. 건물의 등기로서 토지 임대차 등기에 가름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근데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 이게 잘 나옵니다. 임차인이 아직 임차권 등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직 건물에 대한 등기도 안 한 상태예요. 건물에 대한 등기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안 돼요. 등기가 돼 있으면 문제 논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임차권이 등기됐기 때문에 제3자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도 안 돼 있고 지상건물 등기도 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토지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해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때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출제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20조 적용되는 것은 아직 소유자가 변동되기 전에 즉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기 전에 어차피 소유권이 나옵니다.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대한 건물을 등기해야만이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지상 건물에 등기하기 전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 넘겨준다면 그 경우에는 6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 등기 안 됐죠. 임대차 등기 안 됐으니까 등기도 안 됐고 그 다음 622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임차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해서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거예요. 제3자한테 주장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밖에 없으니까. 원칙이 돌아가는 거예요. 즉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를 요구하고 토지를 명도하게 되면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대항력이 하는데 대항력이 없잖아요. 임차권 등기 안 했죠. 임차권 등기 않고도 할 수 있는 622조가 있는데 622조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멸시된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는 임차인 측에서 뭔가 사용을 해요. 임차인이 건물 소유했죠.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있는 건데 기존까지는 지금 뭐냐?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다르면 토지 사용권이 존재하죠. 그럼 건물에 매매되려면 특별한 약정하는 종된 권리 임차권도 양도가 돼요. 그럼 건물의 소유자 양수인은 임차권에 대해서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은 양도하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에요. 채무자의 그 임차인의 그 부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반복돼서 계속됩니까? 계속되잖아요. 그럼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뢰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양도 및 전대는 동의가 있어야만이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어떻겠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임차인부터 건물의 소유권 관계. 지금 이제 임차인 측의 건물이 매각되는 겁니다. 그전엔 토지 매각이었어요. 임차인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622조는 단지 토지 소유자가 변동됐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 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마치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 대한 등기가 된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지, 더 나아가 임차인 측에서 임차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과 토지 임차권을 제3자에 양도했을 때도 적용되는 게 아니랍니다. 뭐가 되냐? 629조 1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동의가 없으면 이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끌어오는 거예요. 622조 그런 취지다. 그런 취지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620에 매개로 해서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어려운 내용을 쓰는데 정리 특강상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써놨으니까 629조 적용됐다. 지금 동의가 없으면 대항을 못해요. 즉 임차권이 양수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을 못해요. 왜냐하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항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항을 못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즉 임대인이 철거미 구하게 되면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차인의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의 지금 토지 임차인을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토지 임차인인데 어떤 의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의 목적으로. 그러면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언제 배웠죠? 우리가 지상권에서 했죠.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대차에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쓴 겁니다.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634조 뭐라 썼냐? 283조를 준용한다. 283조 뭐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따라서 요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토지 임차인, 어떤 토지 임차인? 건물 등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예요. 그러면 그 요건 똑같습니다. 지상권 기간 만료죠. 똑같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리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임차인은. 똑같습니다. 근데 갱신이기 때문에 기간 만료지 채무 불이행된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청구권도 행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갱신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갱신 청구권 행사 못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도 못하게 됩니다. 요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거장 이 건물 자체가 건물이 존재하는데 반드시 허가를 받은 적합한 건물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또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치 않는 때는 토지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수목, 기타 지성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치 않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문은 상대방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형성권이다.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하셔야죠.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요건이죠.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했는데 원치 않을 때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요건입니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643조 소정의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뭐라고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꿔서 지문에 기출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지 임차인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자 갑이 임차인이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건물 소유하면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임대인을 상대로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어.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이 매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매수인이 되고 임차인이 매도인이 돼요. 그러면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의미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뭐예요? 매매 대금을 하는 거죠. 매수 청구권이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근저당권 설정되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임대인은 매수인이 보하냐? 매수인은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이 변제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매매 계약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핵심은 그겁니다. 과연 매수인에게 불합리하게 근저당권이 인수합법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근저당권 행사가 돼버리면 소유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을 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항이 있냐면 매수인이 임대인은 근저당권이 선체이 매매 계약 달성의 복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매매 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 그걸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담으로 아십시오. 자, 갑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을이 임대인이에요. 항상 써주십시오. 임대인, 갑은 임차인. 그리고 이거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 딱 그게 와야 합니다. 그에 Y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다. 신축 후 사용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정함이 없는 군 을이 해지 통고를 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소유자가 을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권이 갑이네요. 근데 건물 소유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갑 소유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만료를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토지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갱신 청구권 행사가 거절되면 뭘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예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이런 특칙이 있어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즉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는 6월 1월 5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취소한 경우, 해지한 경우, 임차인 해지한 경우 그 6월 1월 적용이 되는데 겨울수는 중요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에요. 임대차 기간 정함 없어서 갑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했으면 이거는 기간 만료가 아니죠. 그럼 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 갱시 청구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 계약 갱시 청구 행사를 못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 못하는 거 아니냐가 의문의 출발점이었어요. 쟁점의 출발점이었어요. 하지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이 의미는 갱시 청구 거절 의사 표시 없다. 이건 기간 만료라는 자체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 원칙대로 적용할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건 특수성을 감안해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다는 얘기는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갱신 거절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미리 거절하는데 갱신청구를 행사할 필요성도 없지 않냐.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미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서 갱신청구를 거절했는데 어떻게 임차인한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바로 임차인은 지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해석의 근거는 뭐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시험은 이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기간이 임대인 해지 통고에 의해서 종료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기간 만료와 마찬가지로 임대인 해지 통고로서 계약 갱신 거부를 명확히 표시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에 좀 폭넓게 맞지는 않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어떤 경우는 계속하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지 못하면 기간 만료의 경우를 전제로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건데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도 행사 못하고 지상 매수 청구 행사도 못한다. 그렇게 문헌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달리 해석하고 있죠. 그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즉 임대차 계약은 여기에요. 그런데 건물은 걸쳐 있는 거예요. 임대한 토지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 아니면 임차인 소유 토지에 건물이 돼 있어요. 이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때 건물 전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거의 판가름 어떻게 한다? 판례는 임차지상에 임대차 체결한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한 목적물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임대차 계약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요. 뭐라고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바꾸면 구조상 이형사 독립돼야겠죠.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만약에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면 매수 청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리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전세권 일부 그 부동산 일부에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전세권 특징이 뭐였죠?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이때 다가구 주택 생각하실 때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지 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부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 그게 쟁점이 되냐면 집행이 불가능해요. 다가구 주택에서 구조성에 의해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설사 구조성에 의해서 독립성이 없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경매 자체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경우는 이게 구분 소유가 객체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그거 상관없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직관적으로는 좀 분리가 돼야 그게 집행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해서 기억하셨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에 구분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구분소유 객체는 구조상 이용사 독립된 부분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임차 토지에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질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해준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있는 경우 자 을이 소유자고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 임차입니다. 걸쳐서 건물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빠졌습니다. 자, 이 부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상시설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그 권리가 생성되면 임대인과 임차 사이에 지상시설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며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갑의 배수 청구 유하려면 매도인의 의사가 필요한다. 그렇지 않다. 형성권이다. 갑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이 임차한 경우 즉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을 읽을 때 을이 토지 임차인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우에게 이전하였다면 을의 건물 매수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갑소의 X 토지의 소유자는 갑소유예요. 갑이 소유자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건물 소유 목적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누구 거라고요? 을 소유 건물이에요. 을 소유 건물이에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누구한테 했다? 무에게 이전했어요. 무에게. 그렇죠. 건물 소유자 누굽니까? 임차인 을이 아닌 무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하면 처분권한이 있어야겠죠. 자기 거 아닌 건 남의 거를 반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청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수청권 인정하려면 자기 거였는데 지금 남의 거가 되잖아요. 지금 무이잖아, 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처분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수인 무의 건물 매수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은. 근데 이 무가 오히려 무가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그게 쟁점이 되는 거지. 그럼 별개 문제고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를 행사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무가 할 수 있는 일은 쟁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토지 임차권의 양도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십시오.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권이 없다. 왜? 남의 거 매매하는 꼴이 된 거잖아요. 일방적인 사태시로. 할 수도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줄 수도 없고요. 갑 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이 임차한 경우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건물 소유 목적이다. 을이 X 토지 신청함으로 보존을 마친 후 정이 X 토지의 소유권 취득했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또 뭐죠? 지금 임대인이 바뀐 거잖아요.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갑 소유의 갑이 소유자였어요. 갑이 소유자, 갑 소유 X 토지. 그리고 건물이 을이었어. 을 소유. 을이 X 토지에 직접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보존 등기를 마쳤다. 정이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의 소유자는 똑같이 을세요. 토지 임차인.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시문을 보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여기서 뭔가 딱 힌트를 얻어야 돼요. 제가 노란색 표시하면 포인트 있죠.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항력 문제예요. 왜냐면 봐요. 정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면 토지 사용권이 항상 다르잖아요. 다르면 염두에 토지 사용권이 다른다? 그럼 대항력 문제 생각해야 돼요. 자, 정은 소유자예요. 소유자죠? 을 소유인데 지금 이 사람은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권을 갖고 있었어요. 임차권을. 그 등기된 건 아니었어요. 등기된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채권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에 대해서는 임차권 주장할 수 있지만 정에 대해서는 임차권 주장 못하죠. 그 얘기는 정이 을에게 건물 청구 및 토지 임대 청구할 때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상물 건물 매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발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임차권 등기는 돼 있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임차권, 토지 임차권 되지만 을이 건물 소유 목적이죠. 건물 소유 목적 임차이고 을이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 622조 임차권, 토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지만 건물 등의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에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토지 소유자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대항력,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의, 갑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 만료가 되면 갱신정보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정의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622조를 알아야만이. 그리고 대항력 의미는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 정을 상대로 해서 갱신정보를 행사할 수 있고, 갱신정보가 거절되면 지상물 매수권을 쓰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설명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보시고요.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를 소멸한 후 임대인 을이 E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쓴 거 하지 않습니까? 대항력. 자,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임대인이 을이 X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토지 임차인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의미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출제 지문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인데 복습하면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림도 그려가시면서 포인트는 여기에 썼습니다. 또 대항력 의미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 상대로 해서 계약기간 만료를 전제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제3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 청구권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그래서 포인트가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란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십시오. 많이 출제된 건 아닙니다. 토지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행사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 성립된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명도와,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도인 지위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죠. 반대로 토지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뭘 해야죠? 건물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 서로 대가 관계는 채무이기 때문에,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다.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했을 때 동시행 관계 살펴봤었습니다. 자, 다음.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 전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대액을 반할 필요 없다. 요것도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지 싶어요. 갑의 건물 매수 청구,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임대인의 대급 지급이 있기까지는, 여기까지 보면,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읽으셨냐면 딱 선입견을,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동시행 관계 생각날 거예요. 동시행 관계 됐으면 부당이득 적법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야만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런 게 막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시던 분은. 근데 그게 뭐지? 근데 갑자기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할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동시행 관계인 대금 지급이 있을 때 그는 뭐냐면 건물 자체에 대한 매각 대금이에요. 즉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 하면 어떻게 되죠? 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이 건물을 소유권과 그리고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토지 임대인은 이 건물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가 관계가 동시행 관계인 거예요. 근데 별도로 뭔 문제가 있냐면, 이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를, 계약 기간이 끝나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죠. 건물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의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 토지는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임차인이 쓰고 있잖아요. 계약 기간,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 건물을 계속 점유해서 사용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 아직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사용에 대한 차임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이 토지 사용, 이 건물 소유 목적은 이 토지 사용에 대한 반환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동시인 관계는 이 건물에 대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건물의 대금에 대한 동시인 관계 문제고 그와 별도로 을이 이 소유권과 그다음 이 점유를 매도인에게 넘겨주기 전까지는 이걸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토지 사용권이잖아요. 토지 사용권의 대가는 주란 얘기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지,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의 대가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부지를 계속 점유 사용하는 그로 인한 부당이로서 부지 임료, 토지 사용의 대가인 임료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핵심을 파악 못하는데 핵심은 토지 사용 대가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아직 넘겨주고 명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기타 곡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의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데에는 임대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할 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의 토지 임대차,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그리고 건물 등의 소유 목적은 토지 임대차에 적용된다.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